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전국 지방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윤석훈입니다. KBS 강릉방송국과 강원일보에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한 후보자들 간 정책 토론회 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강릉시장 후보로 출마한 4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앞으로 120분 동안 생방송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서 강릉 지역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방송은 페이스북 KBS 뉴스 강릉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앉은 자리와 답변 순서는 기호와 상관없이 추첨에 의한 것임을 먼저 알려드리고 후보자들을 한 분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최욱철 후보입니다. 오직 강릉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최욱철 후보입니다. 저희 모든 것을 강릉을 위해서 쏟아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재규 후보입니다. 돈과 사람이 모이는 부자 강릉 기호 7번 최재규가 만들겠습니다. 강릉시장 최재규 딱 좋아! 다음 김한근 후보입니다. 새로운 강릉 깨끗한 인물 자유한국당 기호 2번 김한근입니다. 끝으로 김중남 후보입니다. 내 곁에 강릉시장 함께 만드는 강릉의 꿈 무속 강릉시장 후보 기호 6번 김중남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4분의 후보들과 함께 하는데요. 토론에 앞서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에 이어서 2차례 공통 질문이 계속되고요. 후보자 공약 발표와 상대 후보자 공약 검증 질문도 합니다. 특히 이 후보자들의 공약 검증에는 강릉원주대학교 김용식 교수와 가톨릭 관동대학교 정석준 교수가 전문 패널로 참여해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가장 바라는 정책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는 유권자가 묻는다 코너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후보자의 자격과 전문성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개별 질문, 또 후보자 주도의 상호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은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앞쪽 모니터에 발언 시간이 표시되니까 후보님들께서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발언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건강한 정책 토론이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각 후보의 기조 연설을 통해서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각 1분 30초입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최욱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최욱철 후보입니다. 강릉시장에 출마하면서 시민 여러분에게 따뜻한 격려와 애정어린 충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저 최욱철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오직 강릉으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정치 인생 오직 강릉만을 생각하면서 늘 여러분 곁을 지켜왔던 최욱철이가 시민 여러분께 강릉 발전으로 보답드릴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민선 7기 시장은 강릉을 넘어 동해안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경륜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강릉의 현안을 강원도와 한뜻으로 정부와 국회와 소통해야만이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시대,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강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강릉이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변화의 시대의 이념을 넘어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동계올림픽에서 강릉 시민은 위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힘으로 우리 가족, 우리 자식들이 행복한 강릉을 만들어 나갈 때입니다. 저 최욱철이는 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기조 발언은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최재규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22만 강릉 시민 여러분, 기호 7번 최재규입니다. 시민 여러분, 2002년 태풍 루사를 기억하십니까? 태풍 매미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악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대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 KTX 강릉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중앙부처에 가서 데모하고 혈서를 썼던 저 최재규 아닙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최재규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과 20년을 정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하고 얼마나 같이 함께 고통과 기쁨을 같이 나눴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최재규 시장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 최재규 행복한 강릉, 희망 있는 강릉, 미래가 발전할 수 있는 강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뚝심의 최재규 여러분이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부르도자 최재규 여러분이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저 최재규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한근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김한근입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 저는 시민 여러분께 부탁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6월 13일 꼭 투표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 무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여론조사에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투표는 꼭 해 주십시오. 투표하시면 강릉이 달라집니다. 저는 후보 중에 범죄 경력이 없는 유일한 시장 후보입니다. 1조 원 가까운 강릉시 예산은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시장은 예산과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도덕성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저는 요즘 대통령님과 선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후보는 없고 남북관계에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강릉 시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깨끗하고 열심히 일할 저 김한근을 뽑아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강릉을 위해 일하고 싶어 7년이나 남은 공직 생활도 내려놓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이번 시장 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새로운 강릉, 깨끗한 인물, 기호 2번 김한근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중남 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무소속 강릉시장 후보 김중남입니다. 선거를 준비를 하며 만난 많은 시민분들께서 우리 강릉시가 인근 도시보다 못하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강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자유한국당, 그 당의 후보, 그 당에서 탈당해 나온 후보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촛불 한번 들지 않고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고 문재인 정부의 무임승차한 민주당 후보로는 안 됩니다. 30년 공직생활의 경험, 14만 공무원 노조 전국위원장 등 리더로서 자격을 인정받은 저 김중남이 유일한 답입니다. 시장실을 1층으로 옮겨 누구나 시장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 예산 1조 원 골고루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 강릉시가 된 지 23년이 되도록 왜 통합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읍면의 주민 여러분 걱정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림픽의 최대 유산은 평화입니다. 국제평화관광도시로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여서 소상공인들의 삶이 걱정 없는 든든한 강릉, 장애인들에게 편안한 강릉,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청정 강릉, 여성 남성 모두가 평등한 강릉, 비정규직 제로 도시,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도시,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도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대한 강릉의 꿈입니다. 저 김중남을 선택하시어 함께 현실로 만들어 갑시다. 김중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고요. 이제 공통 질문으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KTX 개통 이후에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관광 경기가 일단 활기를 찾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습니다. 주변 관광 인프라와 그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만은 강릉선 KTX 활용 방안과
또 이를 어떻게 지역 경제와 연계시키느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 후보들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각 1분 30초씩입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최재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7번 최재규입니다. 강릉 올림픽 개최와 KTX 개통으로 관광객 1,500만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올림픽 흔적뿐입니다. 강릉 발전에 가장 시급한 것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재규의 가장 핵심 공약은 돈과 사람이 모이는 부자 강릉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22%의 강릉시 재정 자립도는 더 행복한 복지, 더 훌륭한 교육,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기 위해 손벌리는 강릉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재정 자립도를 높여 자립경제가 가능한 도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특히 골목 상권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면 강릉 경제는 풍성해집니다. 이를 위해서 가감한 구도심 재건축 사업이 필요합니다. 최재규의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속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 직업을 지내셨던 어르신들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돌보미 제도를 건강케어 복지로 확대하여 여성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청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드립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농림수산 분야의 6차 산업 마을 기업화와 건설업체의 지역 참여 의무제를 확대하고 드론 사업단, 스마트 운영을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한근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KTX가 개통이 돼서 중요한 올림픽 유산이 생겼습니다.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이 이제 강릉을 매일 찾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KTX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크게는 두 가지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관광과 물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은 이제 당연히 관광에 수반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관광 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시민들이 일단 당일치기 관광을 강릉에 이제 온다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라서 일단 숙박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관광 부문과 관련해서 렌트카 사업을 활성해서 관광이 체류형 관광으로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KTX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강릉은 부산의 백스코와 같은 국제회의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비즈니스 관광이죠. 소위 소비지수가 3배나 많은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물류 부분인데요. 물류는 일단 남강릉 IC 부근에 남강릉역 부근에 물류단지를 만들어서 산업과 연계해서 공장과 물류들이 수도권으로 활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김중남 후보입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올림픽 이후에 또 KTX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도시는 기회이면서 또 위기를 맞습니다. 저는 올림픽의 최대의 유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이 강릉의 경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갔으면 합니다. 저는 작년 7월 11일 올림픽의 평화선언을 유일하게 주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동해 북부선을 조개 착공하자고 얘기했던 유일한 후보입니다. 첫 번째 강릉을 국제평화관광자치시로 선포하고 사천, 초당, 안목, 송정 등과 연계한 올림픽 파크를 만들어서 체류형 1박 이상의 체류형 생태 체험관광지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KTX 동해 북부선과 연계한 물류 거점의 도시로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커피 등과 관련한 핸드메이드 시티를 선포해서 청년들이 강릉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도시재생을 통한 시내 공동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격 협동조합을 육성함으로써 국제적성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강릉 혼자만 살 수가 없습니다. 영동 지역 전체가 함께하는 문화관광 투어를 만들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오제도 시내로 다시 옮겨서 여러 가지 경제적 부분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직속 일자리를 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일자리 창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최욱철 후보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즉시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즉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일일 배송이 확실한 강릉성 KTX 특송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수산물, 특산물, 특송 서비스를 통해 안정된 고객 확보로 농업 그리고 소상공인 소득을 올리고 물류 운송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은 특산물을 바탕으로 관광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많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6차 산업 중 관광 체험형과 외식 중심형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산물 판매와 제조, 가공, 체험, 관광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강릉에서 직접 만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와 강릉의 먹과 문화를 만끽할 즐길거리로 강릉의 가치를 선보일 수 있겠습니다. 전국의 관광객들이 먹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산물까지 판매하면서 강릉의 수입원이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공동 마케팅 구매로 공동 판매 채널을 구축하고 체험 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해서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강릉에는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고장, 전통의 고장, 예향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렇다면 네 후보가 으뜸으로 삼는 강릉의 문화유산은 각각 어떤 것이고 또 이를 어떤 방식으로 알리고 싶은지 아울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각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김한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선 중국의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 제일 먼저 중국 친구들한테 꺼내는 것이 우리나라 화폐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사임당과 일곡이 선생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은 항상 화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죽헌을 두 분이 다 연고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죽헌에서 출발해서 경포대, 활래정, 금난정 등등 경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정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누정 문학의 중심지라고 하는데요. 이 누정들을 한번 순회를 하면서 강릉의 품격 있는 선비 문화들을 한번 체험을 하시고 강릉의 격조 높은 인문도시의 그런 어떤 풍취를 느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중남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강릉이 보수적인 도시가 아니라 전통을 가진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균 흔한설은 심사임당, 이율곡 등과 같은 그런 분들은 그 시대의 가장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강릉 김씨의 김주원도 고려를 새로 열었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강릉에 만들어준 것은 국제성, 다양성,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평화 포럼을 만들어서 새로운 인문학의 철학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오제의 재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대천으로 나가 있던 단오제를 예전의 방식으로 다시 우리 중앙으로 옮겨오고 그것에 대한 예술적 재해석을 통해서 새롭게 시공간을 넘나드는 난장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예술과 관련한 부분이 통섭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이 되고 그것이 국제평화 관광도시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이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욱철 후보는 가장 좋아하는 문화유산이 뭡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오죽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강릉은 역사와 전통이 숨쉬고 있는 곳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단오제와 심사임당과 이율곡 선생으로 대표되는 오죽헌이 있습니다. 또한 허균과 헌안설인이 생가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가 129점이나 있습니다. 강릉 시민이라면 우리 우수한 역사와 전통을 문화유산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후손에게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고대와 현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강릉 문학관을 설립하고 12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전통 유산인 고전 문학과 낭만의 감성을 담은 현대 문학이 어우러지는
디지털 문학을 융합한 강릉 문학관 건립으로 인문도시 강릉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최대 규모의 12공원을 만들어서 관광지로 스토리텔링을 연계하겠습니다. 네. 최재규 후보께도 1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강릉은 강원도 문화재가 2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입니다. 우선 강릉문화유산센터를 설립하여 단오존수관 또 강릉가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도심의 테마 관광벨트를 만들 것이고요. 애각은 오죽헌 선교장 비롯한 경포대에 있는 선비문화로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차문화 유적지인 한송정을 발굴하고 복원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에 갖고 있는 커피의 성지로 발전시켜 커피 산업을 육성하고 전통 다도 문화를 융합시켜서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후보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강릉방송국과 강원일보가 함께 마련한 강릉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강릉시장 선거에 대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관심은 사실 국가적 대사 때문인지 약간 저조합니다. 그래서 후보들의 공약을 함께 보면서 우리 지역을 이끌 새로운 일꾼들이 내세운 정책들은 무엇인지, 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과연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윤소희입니다. KBS 강릉방송국이 강릉시장 선거의 관심도를 살피기 위해 KBS 소셜미터에 의뢰해 빅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관련 기사가 이슈가 된 5월 18일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언급량이 적어 이번 선거에 저조한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연관어 변화도 살펴볼까요? 자유한국당, 김한금, 무소속을 언급한 문서가 상승세를 보였고 최옥철 후보는 꾸준히 상위에 올랐습니다. 후보별로는 연관어 검색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후보의 정책과 관련된 이슈나 관련 검색어가 없어 공약보다는 인물에 의존한 꽌까미 선거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별로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옥철 후보는 수서강릉 고속철 등 교통망 확충을, 자유한국당 김한근 후보는 대규모 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무소속 김중남 후보는 제2에버랜드 유치, 무소속 최재규 후보는 아이스더비 유치 공약이 상대적으로 눈에 띕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 최옥철 후보는 노인 4중고를 해결할 행복더하기 센터 설립을, 김한근 후보는 소상공인 희망재단 설립을 밝혔고 김중남 후보는 공공기관의 5% 청년 의무 고용 공약, 최재규 후보는 공공편의시설에 여성 무료 입장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최옥철 후보의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공약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공약과 겹치고 김한근 후보의 관광객 3배, 2,500만 명 유치 실현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이행 전략이 요구됩니다. 김중남 후보의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최재규 후보의 시민중심시정위원회는 공약 추진 시 사회적 진통이 발생할 수 있고 민자 유치 공약에 대한 보장도 요구됩니다. 저희 선거기획단은 시장 후보자들에게 필요한 자질로 소통과 상생, 전문성을 꼽았는데요. 유권자분들도 이런 부분을 잘 짚으시면서 지금부터 후보자의 공약 함께 검증해 보시죠. 네, 각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화면으로 살펴봤습니다. 공약보다는 인물 위주의 선거가 되고 있다. 인물이 출중하다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공약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래서 공약 관련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중남 후보가 공약을 발표해 주시고 그 김 후보가 내세운 공약과 실천 방안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질문하고 다시 김 후보가 답변하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후보들의 질문과 답변에 이어서 전문 패널들의 질문도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김중남 후보가 그럼 공약을 발표해 주시죠.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1조 예산을 갖다가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것은 대단히 반대가 많고 했습니다만 이번 6월 13일 선거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부분과 아이를 기르는 문제는 이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인근 삼척에도 2주간에 180만 원
1년 이상 삼척에 거주하는 산모의 경우에는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에 산후조리원이 2군데가 있습니다. 200만 원에서부터 350만 원까지 다양하게 하는데요. 작년에 강릉에서 태어난 우리의 아이들이 1,068명, 1,000명 정도가 됩니다. 200만 원 정도를 하게 된다면 한 20억 정도의 소요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산후조리원과 함께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한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강릉시 예산으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속된 1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김 후보의 그 공약에 대해서, 김중남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각 후보들은 30초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먼저 최욱철 후보고요. 김중남 후보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최욱철 후보 시작해 주시죠.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족입니다. 공공사료조리원 건립에 최우선적인 생각을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조달 방법입니다. 이 재원 조달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특히 출산 장려금 확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했던 지금 전국에서 가장 작게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는 전국 평균 첫째 아이가 48만 원인데 불구하고 강릉은 10만 원입니다. 저는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200만 원, 셋째 아이 300만 원, 넷째 아이 500만 원을 줘서 출산을 장려하고 그 이후에 공공사료조리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최 후보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발표할 때 동의를 해준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출산 장려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관련해서도 전 동의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래서 단계적인 추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척 같은 경우는 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산부인과를 짓고 산후조리원을 지었습니다마는 강릉에는 산후조리원이 이미 2군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비용을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비롯한 것뿐만 아니라 육아와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방과 후 학습의 준비물 같은 것도 진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최재규 후보 30초 동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김중남 후보님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백자를 해야 된다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지금 현재 조능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현 부지가 안 된다면은 농지로 전환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이 같은 삼성그룹이라도 법인이 달라서 지금 현재 한 4천억 가량이 투입된 예산을 70% 정도를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에코파워와 관련한 부분에서 출자하고 있는 데가 삼성물산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하고 그곳에 에버랜드급의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삼성물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촉진법에 따라 갖고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한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정부와 함께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먼저냐 산업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비산먼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와 관련한 부분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미 2016년도에 대한민국에서도 안 짓겠다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발전 방식입니다. 새로운 발전 방식으로 옮겨가든가 제가 얘기하고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로 가든가 아니면은 제3의 대체 산업으로 가든가 그렇게 해서 강릉의 관광과 관련한 이런 사업들 미래와 관련된 것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강릉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발전소는 3조라고 하는 건설 비용을 끝마치고 나면은 강릉을 떠납니다. 우리는 강릉에서 계속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형제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김한근 후보 질문하시죠. 30초입니다. 네, 김중남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확대해야 됩니다. 다만 출산 장려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남해군이라든가 여러 지자체에서 특히 이제 군 단위 지자체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화가 있는 데서는 출산 장려금을 경쟁적으로 늘렸는데 문제는 출산 시에만 전입을 했다가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는 다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출산 장려금도 그렇고 공공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인구가 감소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강릉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중앙정부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라고 하는 운영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2,500만 명이 모여있는 이렇게 발전하는 방식과 관련한 부분에서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한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 그다음에 공공상호조리원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가운데서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또 그런 분들이 우리 도시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차별화된 아이들 기를 수 있는 좋은 도시, 그다음에 교육하기 좋은 도시, 어르신들,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또 우리의 아이들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출산 장려금을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정도 주고는 전국의 최하위에 되는 우리 강릉시의 출산 장려금 제도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촘촘한 부분에서 출산 장려금과 공공산후조리원 그것을 더 넘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의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방식과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전문 패널들을 통해서 공약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김영식 교수와 가톨릭 관동대학교 정석준 교수가 김중남 후보의 공약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두 질문 듣고 김중남 후보가 1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김영식 교수부터 질문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강릉원주대학교 김영식입니다. 예, 김중남 후보께서 청년 인구 1만 명 증가, 젊은 강릉 역동적인 강릉으로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공약 두 번째로 이제 만드셨는데요. 강릉시는 이제 고령화, 노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인구 1만 명을 증가시킨다면 강릉은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 후보들 혹은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직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김중남 후보께서 만드신 것들은 대충 비정규직이거나 계약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는 학생들을 혹은 청년들을 묶어둘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정규직 이런 안정적인 직장으로 청년들이 강릉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업 유치나 정책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정석준 교수님 질문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관동대학교 정석준 교수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대신에 지역 일자리 1만 개 수준 창출하고 또 매출이 1조 원 또 1년 이용객이 1,000만이라는 제2의 에버랜드를 추진하셨다는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삼성이 기업은 철도철미한 기업 논리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수익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이 과연 이것을 수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삼성과 협의가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김 후보 답변하시죠.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과 계약직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 최저임금이 대단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 공약의 첫 번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정규직 제로 도시입니다. 비정규직과 이제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 공무원 9급 1호봉과 비정규직 되시는 분들의 임금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부문서부터 비정규직을 갖다가 정규직화 시켜가는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에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있어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계약직과 비정규직을 넘어설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약 비정규직 제로 도시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부분에서 이윤에 따라 기업이 움직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데 삼성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미 사형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산업에 투자할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산업으로 네, 가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중남 후보의 공약과 또 공약 관련 질의응답 들어봤습니다. 전문 패널과 함께해서 좀 심도 있게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최욱철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1분입니다. 교통 인프라 구축이 저희 대표 공약입니다. 오직 강릉을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머물러야 됩니다. 현재 강릉선 KTX는 서울 강북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릉선 KTX와 강남 수서발 강릉 고속철도를 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1시간 26분으로 단축하고 소비를 주도할 수 있는 강남 서초 강동 송파 판교의 강남 5구와 분당 용인 수원 등 경기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수서 강릉 고속철도를 수도권의 많은 여행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강릉을 여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동해 북부선 1단계 구간을 조기 건설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양양공항이 활성화되면 우리 강릉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양양공항과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지면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우리 한반도 신경제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최욱철 후보의 공약에 관해서 다른 후보들이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최재규 후보 30초 동안 질문하시고 답변 1분 30초입니다. 최욱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 재생 사업 목적은 구도심 활성화입니다. 따라서 저는 골목 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서 도시 재생 차원을 넘어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 재생 사업은 삶의 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구도심권 중에서 지금 이미 옥천동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시급한 게 주문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건 반드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역이 그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화될 수가 있고 생활의 질을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 김한근 후보 질문하시죠. 네. 좋은 공약을 사실 얘기를 해도 선거 후에 선거용으로만 쓰이고 빈 공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약은 우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후보의 과거 일한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국회의원 3번 하시는 동안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단 3건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시장 열심히 일해야 되는 자리인데 일을 안 했거든요. 이래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저는 대표 발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에 얼마나 영향이 있고 지역을 왜 일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18대 국회를 짧은 시간에 했지만은 강릉 원전 복선 조절 국가 선도를 했습니다. 옥계 망상 국도 7호선 4차선을 확장하고 철도 유지 불안 및 주문지향 특성화 사업을 했습니다. 또 해안 침식을 5대5에서 7대3으로 해안 침식법을 바꿨고 어항 관리를 위해서 죽도봉 순환도로를 했고 남대천, 경포천, 상태하천 복원 사업을 했습니다. 15대 국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했고 4천여의 대단히 근처 시험장을 유치했습니다. 주문진, 문제가 되는 양돈단지, 냄새되는 양돈단지를 이전했고 강릉대학 치과대학을 유치했습니다. 주문진 옥계간 남부 순환도로를 했고 강릉과학단지 키스트 분원을 유치했습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를 위해서 지원책을 2,229억을 했고 14대 국회는 영동 고속도로 4차선 확장 공사를 했고 동해안 연장 4차선 공사를 했습니다. 사천 주문진 간 해안도로 개살 공사를 했고 지금 밭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왕사면 대길이 안반덕이라는 밭 성지를 60만 평 불알을 했습니다. 또 농산물 강원지사를 설립했고 최근까지 춘천으로 가는 것을 강릉시청으로 존치했고 주문진 수고를 도립대학으로 네. 시간 됐고요. 예. 이번에는 김중남 후보 질문 순서입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KTX 수소발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강릉 양양공항 동해 북부선을 갖다가 착공하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욱철 후보님의 공약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강릉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맞지만은 머물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머무는 체류형 테마 관광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계획이 없으십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이 종합 관광지는 보고 먹고 자고 즐기고 선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은 현재 보는 거 일부하고 자는 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기는 거 하고 머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떤 즐길 거리를 만들면 그것이 관광 경쟁력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틈을 타 가지고 저는 엘리트 체육하고 그리고 생활체육을 해가지고 강릉에 체육이 관광이다 하는 목표를 두고 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단장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갖고 동계올림픽 이후에 시설물을 스포츠 메이커로 만드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예. 네. 이번에도 전문 패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최욱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석준 교수가 먼저 하시고 이어서 김영식 교수 질문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최욱철 후보의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네, KTX 강북 노선을 강남 노선 수소발로 연결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소에서 광주까지 8,037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여주에서 원주까지 5,299억 원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합쳐서 한 1조 3천억이 소요되는데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중앙정부에서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겠냐 하는데 의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5대, 18대를 국토해양위에서 근무했습니다. 국토해양위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강남권에 있는 경제를 주도하는 이 분들이 이 강릉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동계 아시안 게임 유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계 아시안 게임은 올림픽 경기장을 어떻게 사후 활용하겠는가 하는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동계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영구적으로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단장 우리가 대책을 세우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2021년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면 3년간 시간이 있습니다. 그 3년 동안에 저희는 그 동계 아시안 게임의 그 장소를 우리 이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의 동계 체육의 중심으로 만들고 시간을 갖고 영구적으로 강릉의 이 시설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갖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남북이 평화가 되면서 동계 아시안 게임은 교수님 잘 알다시피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르면 연내 결정이 되고 더 빠르면 9월 말까지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아까 진행상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요. 그 수소발 KTX 건 질문 한 30초만 더 하시죠. 하다가 중간에 지금 질문으로 인해서 잘렸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소발 그 KTX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소비를 주도하는 강남, 서초, 강동, 송파, 판교 등 또 경기도 용인, 분당, 수원을 소비를 주도하는 관광객이 강릉을 오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강북으로 되어 있는 노선에서 강남 노선하고 병행을 하면 일일 평균 7,000명으로 오는 이 고객들이 2만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릉에 사람이 모이면 되고 특히 지금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후보자 공약 검증 질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재규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제 대표적인 공약은 돈과 사람이 모이는 부자 강릉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 강릉시의 재정 자립도는 22%입니다. 75개 시단위 중 54위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동계올림픽의 경기장을 활용해서 고용 승수 효과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이스더비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여성이 존중받는 여성 특별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강릉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한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성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여성이 정책을 활용한 여성 권위와 안전을 확보될 수 있는 최고의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워킹맘이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도심과 농촌, 어촌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강릉시 농산 예산을 10%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최재규 후보의 공약에 관한 검증 질문 김한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초입니다. 최재규 후보님 그 공약집 지금 4차, 5차, 6차 산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약집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선관위에 신고한 가상화폐 사용 가능한 강릉시의 세계적 도시로 혁신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이게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조차 이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상화폐를 지금 인정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강릉시에서 세계적인 혁신도시로 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블록체인이라는 말도 쓰셨거든요. 네네. 지금 4차 산업이 지금 시대에 급변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 후보께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산업이라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계셨던 분이 서울의 화폐가 이제 그 화폐, 노원구에 이제 가상화폐가 MW 화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M 화폐라고 있죠.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은 가상화폐를 쓰지 않으면은 글로벌 도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강릉만 하더라도 가상화폐를 쓰는 분들이요. 지금 한 1만여 명가량이 거기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김중남 후보 질문 순서입니다. 예, 최재규 후보님의 가장 커다란 공약 중에 하나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자. 그래서 아이스 더비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재정 자립도와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존 자원을 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정 자립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본질적으로 좀 다시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세 지방세 문제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지 그 방안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께서 지방 분권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방 세수가 2대 8의 어떤 세수를 걷고 있는데 쓰는 것은 4대 6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어느 정도 세수 수입을 올리지 않으면은 시민의 복지, 교육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더비를 유치해서 이벤트적인 사업, 콘텐츠를 개발해서 아이스 쇼라든가 아이스 오페라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수익 창출을 만들어서 지방 세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질문 순서는 최욱철 후보입니다. 아이스 더비 의견을 수렴 시민들에게 하셨다고 그랬죠.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고 반대 의견을 모두 수렴했다고 했습니다. 반대하는 측의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아이스 더비가 가장 문제가 되는 시민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 사행성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염려를 하는 겁니다. 실은 아이스 더비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활용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관람의 스포츠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직접 배팅으로 운영하느냐, 운영의 방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시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립한다면은 그 동계 아시안 게임뿐만 아니라 참 아이스 더비를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 패널의 공약 검증 해보겠습니다. 김영식 교수와 정석준 교수가 최재규 후보의 공약 중에서 검증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두 질문을 다 들으신 뒤에 최재규 후보가 1분 동안 합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 교수부터 질문해 주시죠.
네, 최재규 후보 세 번째 공약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제로 준비로 안전도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도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안전도시를 위한 4차 산업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은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준 교수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 예. IC더비 이제 경빙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C더비를 유치해서 강릉시 재정은 이제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재정 자립도 22%에서 10% 올려서 32%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IC더비라는 그 아이템을 이렇게 도출하신 것 같은데 그 IC더비는 사실은 그 사행성 산업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행성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강릉이 여태까지 고소했던 것은 문양 예양이라는 아주 전통적인 고상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사행성 산업이 들어오면서 강릉의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해서 강릉 시민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는 것이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4차 산업의 가장 그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4차 산업이 그 드론 특구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지금 4차 산업에 강릉 시민들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재난입니다. 재난. 그래서 드론 특구 도시를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또 드론 특구로 관광객이 올 수도 있는 어떤 상황. 이래서 청년 일자리를 교육시키고 성인도 교육시키고 연습장도 만들고 전국 드론 경기대회도 만들고 그래서 옥계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소지와 융합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빙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은 이 경빙이라는 것으로 단정을 하면은 활용의 방법을 제가 이벤트 사업으로 경빙 아닌 이벤트 사업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뭐냐면 아이스 네, 쇼라든가. 시간이 다 예, 됐습니다. 네, 후보자 공약과 관련한 질의응답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한근 후보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1분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를 처음 보시는 시민도 계시겠지만 오늘이 사실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 기업 유치에 관해서는 제가 일관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와 인구 증대 방안의 하나로서 기업 유치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것을 소개도 드리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보면 선시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은퇴자들의 낙원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약 4만 2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시티를 참고해서 물론 이제 규모는 이렇게 대규모로 갈 수는 없겠지만 강릉의 대규모 은퇴 실버타운 단지를 조성을 하고요. 연관된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대표되는 노인 주거시설과 각종 의료기기 관련 분야, 노인 전문 자산관리, 보험, 여가, 관광산업들이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의료와 요양이었는데 새로운 산업은 건강하고 돈 많은 실버 세대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김한근 후보 공약 들어봤고요. 순서에 따라서 김중남 후보가 질문하시겠습니다. 30초입니다. 강릉에 대해서 은퇴자의 낙원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거 말고 김한근 후보의 공약 중에 오션돔 해수 워터파크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석탄화력발전소는 기본적으로 공해 산업입니다. 그리고 사양 산업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해양 워터파크를 만들게 되면은 과연 사람들이 여기 올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인데 누가 여기에 아이들을 마스크 씌우고 여기 오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좀 개념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오션돔의 난방수, 이 사용되는 해수는 우선 화력 발전에 사용되려면 냉각을 하기 위한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찬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터빈을 냉각을 하고 그걸 배출을 합니다. 지금도 뭐 아시겠지만 엄청난 양의 온수가 배출이 되어서 바다 생태계들을 일부 훼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하면은 운영비가 절약이 됩니다. 이게 미야자키 오션돔 같은 것이 다 그런 경우인데
때 운영난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접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화력 발전 개념과 오션돔은 그 물을 쓰겠다는 거지 그 자리 옆에다가 짓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 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부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중남 후보님께서는 일관되게 얘기하시는데 에버랜드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취소하고 한다. 세상에 어떤 기업 보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네 안 되니까 다른 걸 하라. 만약에 일반 가정 기업을 한다는 거나 사업을 할 때 야 이거는 안 되고 다시 다른 걸 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예의도 아니고요.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박해 봅니다. 그래서 김중남 후보님이 얘기하시는 에버랜드는 사실 에버랜드 적자거든요. 물산과 전자에서 그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누가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사업에 투자하겠습니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최욱철 후보 준비되셨죠? 5개 대기업을 유치하고 4년간 인구 8만 명을 늘린다. 참 대단한 겁니다. 참 대단한 건데 수도권과 혁신도시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 중 1년에 1만 명 이상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없다는 제 말에 동의하셨죠? 네, 동의하시죠? 네. 대기업 5개 유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4년 동안 한다. 5개 대기업은 어떤 산업 분야고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전 작업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우선 말씀드린 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토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안양 화력발전소는 확정이 됐고요. 오션돔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고용 인원이 상당히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미야자키 오션돔 같은 걸 벤치마킹이 한 1만 명을 수용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대기업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옥계 비철금속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포스코가 지금 현재는 문을 닫았지만 포스코가 지금 새로운 분야로 지금 모색을 하는 것을 사실은 철수하지 말고 어쨌든지 지원을 해서 포스코가 다시 다른 분야로 마그네슘 외에 다른 분야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벌써 3개잖아요. 나머지 2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컨벤션이라든가 산업들 이런 부분들을 대규모로 유치를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령 친화 산업 이 부분에서 다양한 복합 산업단지들을 만든다 그러면 비록 규모는 조금 작더라도 300명, 400명이 되더라도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구 중소규모의 기업들을 연관되게 같이 형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합 산업단지와 물류기지를 같이 연관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네, 최재규 후보 질문하시죠. 우리 김한근 후보님께서는 그 보육에 대한 어떤 예산 확대 또 교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 상당히 저하고 참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국공립 어린이집,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2.7% 정도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강원도의 평균이 한 8% 정도 되죠. 대한민국은 한 8.5% 정도 됩니다. 근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선호하는 것이고요.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유치원이죠.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좋아하는 거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사각지대가 면단위 지역이 좀 사각지대고 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열악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 1년 사이에도 154개에서 2016년 154개에서 강릉 같은 경우에 작년에 147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벌써 6개 정도가 문을 닫은 건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민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약 140만 원 안쪽에 12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이것을 처우 개선하지 않으면은 유치원의 경우에는 초중고 교사와 거의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갭을 메우지 않는 똑같은 동일한 어떤
근로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물론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대우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첫 번째로 인건비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역점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또 철저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대 후보의 그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추가 질문 또 이의가 있으시면은 잠시 후에 그 후보자들이 주도하는 상호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못다한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릉시정을 책임질 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아마 이제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요. 과연 강릉 시민들의 제가 지금 순서를 좀 착각을 했네요. 요 순서 잠시 후에 하고요. 지금 그 전문가 패널들의 질문이 이어져야 될 텐데 제가 잠깐 건너뛰었습니다. 다시 전문 패널 질문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김한근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추가하고 싶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석준 교수께서 먼저 하시죠. 남대천 프로젝트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관람차를 건설해서 그 일대를 복합 상업지구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근데 이 관람차라는 것은 경관이 좋은 곳에 입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또 이 대관람차를 공간을 확보하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남대천 부근에 그렇게 넓은 부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교수 질문 들으시고 답변하시죠. 예,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들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오지 않았거든요. 왜 기업들이 강릉으로 안 왔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혹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김 후보께서 기업 유치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남대천 대관람차는 사실 런던에 있는 런던 아이라고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대관람차는 원래 검토되는 것이 경포지구에 지금 인공폭포 앞에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잘못하면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거리와 연계된 부분에 지금 이제 철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물을 잘 형성을 한다 그러면 대관람차를 아주 스릴 있게, 그 다음에 약간 바다 쪽으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 바다도 보고 이제 대관령도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옥천교 부근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관람차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와 인력이 가장 이제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류 부분은 KTX로 해결이 됐고요. 인력은 지금 강릉에 있는 4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유치의 여건들은 물류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따가 후보자 주도 상호 토론 시간에 못다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과연 강릉 시민들이 새로 선출될 강릉시장에게 가장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그 가운데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선정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웬만해서 나가는 거 추천하죠. 애들도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취업을 하려고 해도 여건이 좀 그렇죠. 아직은 지금 강릉이 다시 조금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 미래를 모르니까 그것도 좀 나가는 게 더 안전할지 모르겠다. 그런 애들이 많아.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립 유치원이 많이 생겼으면, 단설 유치원이 많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원봉사나 또 뭐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그런 것도 많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또 아이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가도 그 아이들 놀이방 같은 경우 갈 때도 그런 뭐 먹는 거나 금액이 사실 비싸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물가가 좀 안정이 되면은 직장 다니는 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1인 사업자 분들이 많으셔서 우선 저희가 어떤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 게 먼저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그 영상을 오래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가 된다면은 더 겹쳐진다면은
이분들 어떤 생활하시는데 영상하신 거나 어떤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요. 잡히지 않은 데다 가격도 늘어가고 어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민들도 구하기 힘들어요. 일하는 사람이 구하기 힘들어서 저도 외국인을 쓰고 있는데 또 최저가 임금이 다 올라가서 정말 우리 선주들은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만나본 유권자 대부분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공통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보시는지 스튜디오에 계신 후보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각계각층의 강릉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보셨듯이 복지에 관한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은 어디까지고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이번에는 최욱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삶의 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복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그 복지는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시장의 의지입니다. 예산을, 복지부 예산은 시장이 어디부터 먼저 쓸 거냐. 제가 볼 때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출산 장려금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을 함으로해서 출산이 늘고, 두 번째는 노인 복지에 신경을 써서 노인들이 행복하도록 할 수 있는 게 가장 저는 시장이 되면 의지를 갖고 해야 될 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최재규 후보 답변해 주시죠. 현대 사회에는 건강이나 일자리나 교육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지를 많이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재정 자립도가 낮고 재원이 없다 보니까 세수입을 일으켜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저 최재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재정 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IS더비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강릉의 복지 예산이 31%인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복지 예산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은 수익성이 나오는 그런 세수입이 나오는 IS더비를 유치하면은 얼마든지 복지 예산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김한근 후보의 답변. 사실 조금 전에 수많은 우리 시민들이 답을 하셨는데요. 유치원 문제, 등하교 안전 문제, 아이 교육비 문제, 중소자영업자 문제, 그다음에 어민들의 문제, 다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소외된 계층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는 가장 중요한 건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복지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근데 저소득층, 어린이, 어르신, 이제 장애인, 다문화 가족,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복지가 늘어나야 되겠죠. 이제 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있습니다. 저는 강릉의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소외계층에 보다 많은 강제가 돼야 되고요. 복지에 가장 우선은 재정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 더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자체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곡간에 곡식이 없는데 무작정 나눠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 분야에 시장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중남 후보 순서입니다. 저희들이 10년 전에 무상급식을 이야기할 때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가능한 최대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인분들과 아이들의 문제, 청년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한 부분에서의 대폭적인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변화와 관련한 부분에서 국가가 이미 이것을 갖다가 변경하겠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헌을 통해 가지고서라도 분권과 자치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40%까지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부분들, 계획들을 우리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가
더 확대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강릉방송국과 강원일보가 주관하는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릉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후보별로 그 각기 다른 질문을 드리게 되고요. 사회자가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서 최재규 후보 순서죠. 먼저 묻겠습니다. 최재규 후보는 이제 강원도의회 3선 의원이시고요. 평소에 생활 정치를 강조하신 거 맞죠? 예. 근데 저희가 도의회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은 3대에 걸친 도의원 활동 기간 중에 발의한 조례안이 5건에 불과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단독 발의한 조례안은 강원도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단 한 건이었습니다. 생활 정치를 강조하셨는데 정작 의정 활동 성적표는 이렇게 초라한 게 아니냐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실은 그 의원이 가장 꽃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자살 예방,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라든가 장애인 차별 금지 인권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재선 때에 부의장, 의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동료 의원들의 어떤 조례 제정을 제가 의장할 때에 강원도의 의회 역사상 36건이라는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어떤 사항을 의장으로서 그 하는 것이 의장이 실은 조례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발의하는 것은 옳고 동료 의원들한테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조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발의한 건 몇 개 안 되지만 의장, 부의장 하면서 많이 의원들이 발의하도록 독려하셨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김한근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릉 출신이시고 쭉 그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한 경력을 강조하고 계시고 또 중앙 정계 인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활동은 저조하다 이런 목소리 듣고 계시죠? 예, 또 실제로 이번 선거도 임박해서야 이제 지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역시 1분 동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고요. 제가 아까 인맥을 얘기한 것은 사실은 정치 인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수많은 정부 공무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공공기관 법안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라든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분들과 얘기를 하는 거고 국회에 근무하니까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 일하는 게 크게 없다. 사실은 그렇게 편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은 걸 하지 못해서 사실은 죄송하지만 제가 현직에 국회에 있을 때 강릉에 있는 11개 고등학교 중에서 약 9개 고등학교의 전교생 특강을 수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도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노인대학들 강의도 퇴임 이후까지 포함하면 101개 경로당을 했고요. 봉사활동으로 따진다 그러면 사실은 지식봉사인데요.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내놓고 얘기하기가 조금 쑥스러운 부분이라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뭐 사실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게 내려오셨지만 그동안 간간히 시간 나는 대로 와서 봉사를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다음 그 김중남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는 그 전국 공무원 노조 위원장 경력이 있으시죠? 네. 근데 공무원 활동 내내 노조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정작 행정가로서의 역량은 그 검증받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 지자체 이제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려면은 그 탄탄한 행정력과 또 그 중앙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런 지적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은 뭡니까? 제가 노동조합을 활동을 한 그런 과정들이 오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징계도 받고 형사처벌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행정의 변화가 없이 주민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걸 하는 과정에서도 일을 계속해서 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는 곳곳마다 강원도의 평가라든가 중앙평가에서 계속 상을 타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실, 감사실, 그 다음에 행정과,
그다음에 세입과 관련된 세정과 이런 주요 보직의 기본적인 것을 전부 다 두루 섭렵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산 확보 능력과 관련한 부분은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알고 공무원들과 관계해 왔습니다. 정치권과도 관계해 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보다도 예산 확보 능력 가장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그 경험과 인맥 다 노조 활동하면서도 탄탄히 갖추고 있다 이런 주장으로 듣겠습니다. 끝으로 최욱철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의 경륜이시고 그래서 당선되면 당장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국회의원 시절에 재보궐선거를 가져오게 만드셨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 한 번도 그 지역민들에게 그 실망감에 대해서 임기 중단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신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번에 강릉시장 후보로 나섰는데 그러면 이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빨리 끌어올릴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절에 제가 그 선거법 위반은 정말 안타깝지만은 그 시절에는 이 법이 제가 야당을 했기 때문에 고무줄 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누려나고 어떤 사람에게 줄어드는 법이었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네. 저희 모든 것을 감안하고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직 보답하는 길은 저희 모든 것을 열정으로 강릉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열심히 기회를 주신 시민들한테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듣겠습니다. 네, 이제 개별 질문 끝났고요. 다시 네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 올림픽 빙상 종목 개최 도시인 강릉시의 브랜드 가치는 무척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유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올림픽 효과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올림픽 유산 활용과 강릉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공통 질문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김한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림픽 유산은 이제 크게 네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경기장 시설을 중심으로 한 올림픽 파크가 될 것 같고요. KTX, 강릉성 등 교통 인프라, 숙박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관광시설이고요. 가장 중요한 글로벌화된 시민의식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강릉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이제 높아진 거죠. 그래서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강릉의 미래는 저는 첫 번째 관광의 분야에서는 힐링과 문화관광 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 사계절 체험형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반이 됐다.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해양 레포츠 도시로도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컨벤션 산업, 제가 말씀드렸듯이 3배 이상의 일반 관광객보다 3배 이상의 관광 소비를 하는 비즈니스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관광객은 제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우선 유치하겠습니다. 네, 시간 됐고요. 김중남 후보 답변하시죠. 예, 올림픽 시설물과 관련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단한 유산입니다. 이 유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기장 그리고 시민의식 그리고 저는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올림픽 시설물과 관련된 것은 단기적으로 남북 빙상 체육대회라든가 해외 체육 특기자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재정 적자를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걸 이용해서 국제 평화 관광지로 1박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의 국제 올림픽 파크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1980년 레이크 플레이스나 1994년 노르웨이의 릴레 한메르 이런 데가 전부 다 재단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2,9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에서 100만 명이 참여하고 관광객이 오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듭니다. 종합적으로 올림픽 재단, 공단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정부와 함께 발전 방향을 만들어가는 장기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욱철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당선이 된다면은 가장 먼저 강릉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을 확실히 유치하겠습니다.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가 연내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올림픽 시설물이 활용 방안은 재조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강원도와 협조해서
정부 여당에 소통할 수 있는 제가 이것은 꼭 할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시설비 활용 방안을 구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설계 변경입니다.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시설물의 설계 변경은 아주 무의미하게 됩니다. 정부와 강원도와 협조하여 동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 이것이 우리가 경제력이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사계절 시민 생활체육공간과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활용하고 그 이후 강릉 경제에 적합한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최재규 후보입니다. 강릉시의 관광의 정책은 기본 틀을 바꿔야 합니다. 저 최재규가 구상하고 있는 관광 정책은 허브앤스포크, 해처 모여식 관광입니다. 가족 단위가 왔을 때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 관광 정책으로 동호인이나 마니아들이 찾아오는 동호인의 천국 강릉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올림픽 특구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마일스 관광과 단오지와 커피 축제를 연계한 세계적 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늘리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바다는 서핑, 스킨스쿠버, 낚시 등으로 해양 레저 스포츠를 하는 거고 내륙 지형은 등산이나 산천 체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더 활성화했을 때 강릉의 관광의 브랜드 가치는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후보자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또 열띤 토론의 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후보자 주도의 상호 토론인데요. 각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자들에게 자유로운 주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논의한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어진 시간 내에 추가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네 분의 후보가 함께하는 만큼 한 분당 각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1분이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토론을 주도하는 후보자께서는 되도록 다른 세 후보자께 골고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호 비방은 자제하시고 정책 중심의 토론으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TV토론의 백미가 될 후보자 상호 토론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토론을 주도할 후보는 김중남 후보입니다.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욱철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권성동 의원의 지금 체포동의안과 같은 강원랜드의 그 조사 관련된 그런 청탁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언론의 보도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사를 받고 끝냈고 무혐의로 완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언제 조사를 받으시고 정리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본인이 의원직이 상실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재보궐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고 그래서 권성동 의원을 당선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 2011년 4월 엄기영 최문순 이광재 지사의 지사직 상실 때문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엄기영 측 선거 지지를 한 거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최욱철 후보님은 사실상 보수 자유한국당의 후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의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강원랜드 부분은 그건 제가 2005년도, 6년도, 7년도 강원랜드를 근무했습니다. 10년 전 일이고 그때 강원랜드에 근무할 때 강릉 사람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에서 강릉 출신이기 때문에 폐강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점수가 되는데도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을 왜 탈락시키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한 적은 있고 그거는 처벌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언제 무혐의 완전히 정리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JTBS의 일입니다. JTBS가 나왔는데 보도를 그거는 했죠. 그때 담당 PD하고 아나운서가 잘못된 얘기라는 걸 전화로 받고 무혐의 된 겁니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건 알아보시면 되고 그거는 또 사실
그분들이 강원랜드 가서 조사를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앞으로라도, 우기영 최문순 선거 앞으로도, 때 예. 자유한국당의 그 지금 현재 그 옛날에 한국당이 한나라당이죠. 이렇습니다. 예, 지지했던 건 이렇습니다. 맞으시죠? 제가 무소속으로 있을 때 권성동 의원은 고등학교 선후배로서 자기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그때는 제가 정당이 없었습니다. 무소속입니다. 예, 맞습니다. 무소속이었고 예.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엄경 최문순 선거 때 엄선 한나라당 최문순. 지지하셨던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만났을 뿐이지 앞서서 선거를 돕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최욱철 후보님이 그리고 제가 한 말씀하시는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최욱철 후보님이 얘기하신 제가 주도권이기 때문에요. 예. 노무현의 동지고 문재인의 친구라고 하는 말을 저는 신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제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KTX 수서발과 관련한 부분에서 강릉의 체류형과 관련된 부분에 공약 사항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까 답변이 엘리트 체육이 관광이고 그다음에 그 올림픽과 관련된 스포츠 이런 메이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셨는데 강릉의 체류형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방식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제가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저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단장할 수 있는 거하고 장래 시간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단장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체육 시설을 활용한 체육이 관광이고 관광이 체육이다 하는 이런 특이한 우리 강릉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 해서 최욱철 후보님, 예. KTX가 오고 수서발로 와갖고 강남 사람들이 오는데 그와 관련해서 강릉이 1박 2일 이상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 포용할 수 있는 방식. 지금 얘기하신 체육이 관광이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네. 체육이 관광이라고 하는 걸 하더라도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 인프라를 갖다가 조성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계획과 관련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대답이 지금도 없으십니다. 이따가 나중에 추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보면서 계속해서 여기 나오신 세 분 모두가 한 분은 권성동 의원 당선될 때에 선거 그 본부장으로 당선을 시켰고 또 그 지금 현재 그 당에 가 있습니다. 모두가 권성동 의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청렴하고 깨끗하게 강릉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저 김중남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중남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욱철 후보 순서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 분께 좀 다른 세 후보에게 골고루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욱철 후보 진행하시죠. 김만근 후보께 묻겠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미투 운동은 적극 지지해야죠. 네. 김만근 후보에서는 자신의 명성과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약자들 대상으로 좀 추악한 일들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네. 미투 운동이 일부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한국의 사회 문화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한근 후보께서는 미투 운동에 대한 질문이 네. 이 상호 질문에 네. 괜찮으십니까? 조금 개인적인 법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후보자 비방죄는 공연한 사실을 통해서 방송을 할 경우에는 미투 운동에 관련해서 네.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가해자 처벌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당연히 네. 그러시죠. 네. 김한근 후보께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강릉역 예정지 주변에 땅값 상승이 강릉 발전의 저해 요인이라는 사실을 또 알고 계시죠? 강릉역 주변에 남강릉역 주변. 남강릉역 주변에 땅값 상승이 강릉 발전의 저해 요인이다. 앞으로 땅값 상승이 되는 게 저해 요인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정확하게? 우리 미래에 그쪽이 물류단지가 들어오고 미래 개발단지인데 북강릉 쪽이 남강릉 쪽이 땅값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미 남강릉 IC가 있고요. 또 묻겠습니다. 구정 신호장이 김한근 있습니다. 후보 남강릉역 예정지 주변에 김한근 후보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죠? 네, 저희 집이 있습니다. 아, 있죠. 네, 15년째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학산이고요, 구체적으로. 임야와 네. 가수원 부지 김한근 후보님 직접 투자한 목적으로 구매하신 거죠? 아닌데요, 전혀 아니고요. 예. 네, 그건 나중에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자, 확인을 김한근 하시면 후보. 됩니다. 예. 네. 지금 잘못 김한근 얘기하시면 후보가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아, 김한근 후보님. 후보. 네. 예, 제 얘기를 들으세요. 네. 지금 현 구매하신 거를 보면은 네. 현 시세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고 계시죠? 어떤 걸 구체적인 걸 어떤 걸 아니, 얘기하는 임야와 거죠? 가수원 부지 그걸 지금 무슨 2017년 8월 3일 날 구매했잖아요. 2017년 8월 네? 3일. 8월 3일요? 예. 그때는 아, 이미 김한근 후보가 강릉에 네. 시장 후보로 활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몇 평이죠? 2017년 8월 3일이? 아, 자우전 제 얘기를 들으세요. 거기에 네. 2017년 8월 3일이 몇 평이죠? 정확하게? 개인 신상 정보에 관한 것들을 확인한 것은 어떤 경로로 확인하셨죠? 제가 불과 한 나오세요. 50평 정도를 더 산 건데요. 그리고 마당을 넓히기 남자서 위해서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주도권 갖고 정확하게 이거 있습니다. 지금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근 후보가 갖고 있는 필지의 본지수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네. 거기에 개별 공시지가로 신고한 성관에 네. 신고한 금액이 평방미터당 6만 5천 원입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실거래 가격을 확인해 보면은 네. 평방미터당 20만 원 정도 됩니다. 실거래가는 한 그 정도 되겠죠. 보통 예, 통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예. 네. 남강릉역 예정지와 관련된 사전 정보 없이 네. 토지를 매입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남강릉역이요? 예. 남강릉역이라는 건 지금 아직도 계획 단계도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 그러면은 또 최욱철 후보님 묻겠습니다.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묻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 지역에 네. 유독 저희 왜 집 김한근 부분입니다. 후보가 땅을 샀냐 이걸 제가 묻는 땅 겁니다. 산 적이 없고요. 제가 처음에 최초로 2010년 저희 8월 집이 3일 있는 없습니까? 곳입니다. 네? 자, 내가 주도하는 거니까 내 얘기를 네네. 들으세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2017년 2017년 8월 3일 매입했죠. 저희 집 옆에 그래서 또 마당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확장하기 위해서 옆집에서 네. 산 겁니다. 시장 후보자가 국가정책 사업 예정지에 투자의 개인의 이득을 취한다면은 네. 시민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과 50평을 산 것을 오해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신 겁니까?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2017년 또, 8월 3일을 얘기하시니까 또 저 네네. 제가 주도하는 내용이에요. 네네. 김한근 일단 치고 후보가 빠지지 마시고요. 밴드에 정확하게 물어주세요. 김한근 후보와 네. 함께 새로운 강로로 가자. 네네. 가입자나 지인 중 일부에게 취중 발언으로 네. 구입을 권유한 사실은 없으신가요? 어떤 걸 강요했다고요? 그 부근에 네. 땅을 사라는 취중의 발언으로 네. 권유한 사실은 없나 이런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취중의 사실까지 지금 여기 와서 네, 지금 시간이 다 정책 토론에서 됐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김한근 후보에게 최욱철 후보님, 그만하시죠. 시간이 다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쟁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다음 토론도 있고 하니까 두 분께서는 거기에 대처해서 다음 토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최재규 후보 순서입니다. 상호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네. 지금 강릉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활용입니다. 그런데 후보님들 중에 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을 좀 확인하려고 그립니다. 김한근 후보님. 네. 어제 토론회에서 스피드 스케이트장을 컨벤션 센터로 활용하겠냐 하는 저의 질문에 체육시설로 활용해보고 네. 대안은 부산 백스코 컨벤션 센터와 같이 활용하겠다 하고 했습니다. 네. 근데 5월 13일 방영된 MBC 말싸움 토론에서는 네. 스피드 스케이트장은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네. 하키센터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장으로 쓰고 또 안 되면 네. 부산 백스코 컨벤션센터를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5월 18일 날 또 모 방송국 인터뷰에는 체육시설 활용에 대한 내용은 없고 네. 컨벤션 센터로만 활용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네. 부산의 백스코와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장으로 활용하겠다. 네. 기둥이 없는 아주 훌륭한 건물이다. 네. 민간 합동 국제회의 추진팀을 만들겠다 하는 구체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또다시 5월 26일 날 방영된 지원 강원민방 토론회에서는 스피드스케이트장 경우는 올림픽 정신에 맞게 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은 부산 백스코와 같은 컨벤션 센터로 활용하겠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김한근 후보님. 네. 그렇다면 컨벤션 센터로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트장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제가 일관되게 얘기한 것은 아니 그 얘기만 용어의 하세요. 표현이지만 컨벤션 센터를 활용한다는 얘기냐 아니냐. 컨벤션 센터로 활용하는 것은 막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여기 방송 토론회는 제가 분명히 여기 말씀드렸는데 나왔잖아요. 대안이라는 것을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김한근 네네. 후보님 네네. 제가 그래서 네네. 날짜별로 지금 방송에 나왔던 사항을 갖고 논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재기 아니,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예. 대안으로 얘기했다고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그 중에요. 아니 컨벤션 대안이라는 아니 게 그러니까 뭔 얘기 얘기입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네. 컨벤션 센터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대안으로 모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활용을 문제가 들어가니까요. 여기 지금 토론의 내용 자체를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컨벤션 네. 센터가 여기 하겠다고 지금 쭉 얘기를 나왔잖아요. 예산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됐습니다. 계획에. 그래서 네. 아니 지금 김 후보님 네. 여기 지금 날짜별로 해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동계올림픽 사업 활용이기 때문에 네. 김 후보의 날짜별로 방송 인터뷰한 것을 지금 그대로 내가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읽으신데도 내용에 있듯이 대안 우선 생활 스포츠 시설로 쓰고 그게 안 되면 그게 예산 문제라든가 엄청난 리모델링 비용이 드니까 대안으로 대안이 아니고 활용 방안을 지금 물른 겁니다. 그 방안입니다. 그게. 그러면 대안이라는 게 그러니까 활용 방안으로 지금 방안입니다. 하겠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활용 방안으로 네, 대안으로 그 중에 그런데 하나인 거죠. 어저께 다양한. 김한근 후보는 네네.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트장 경기장에 네. 투자된 예산도 몰랐습니다. 네, 무슨 그렇다고 어제 물으신 건 설계비, 그다음에 건축비 이런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에 투자된 모든 돈 자체가 빙상 경기장에 들어간 투자의 예산이 1264원인데 네. 그거 자체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네? 최재기 후보님. 아니 내가 주도권을 갖고 이제 답만 말씀하세요. 얘기합시오. 네네,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컨벤션 센터가 만여 평이 넘습니다. 근데 실은 다시 신축을 재는 과정에 리모델링만 한다면 500만 원만 잡아도 500억이 들어갑니다. 2층으로 진다면 1000억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도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컨벤션 센터로 1000억을 투자해서 짓는 것이 시민한테 이루어지는 것이냐. 운영비나 횟수를 과연 컨벤션을 만들 때는 얼마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저 최재기는 1000억의 수익을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복지, 교육 이런 부분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김 후보께서는 네. 머리가 좋아 그랬는지 아니 말을 잘해 그랬는지 제가 이 얘기를 왜 그랬냐면 어저께 후보자의 토론을 보고 또 자세를 보고 상당히 언짢아서 내가 이것을 점잖게 토론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네. 지금까지. 근데 하도 이 얘기 부분이 반복이 다 엉터리야. 그러니까 정치에 입문할 때도 여 갔다 저 갔다 하더니 기준이 없어. 기준이 시민 의한 기준. 네, 시간이 시장님 지났습니다. 예. 가슴에 와닿는 최재기 정책을 후보님, 펴야 됩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이제 다음은 김한근 후보 순서입니다. 자유롭게 앞선 후보들처럼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네. 최혁철 후보님이 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매우 심각할 수도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첫 방송행 토론에서 최혁철 후보께서는 제가 특정인을 회유 포섭해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그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고 고소했다고 방송을 통해 말씀했습니다. 맞습니까?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고 제가 지금 멘트를 그대로 땄는데요. 그건 허위 사실이 아니고 맞습니까? 사실에 아닙니까? 입각한 그런 얘기고.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사실이 있나요? 사실이 분명한 거는 얘기할 수 있죠. 네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는 얘기시죠? 첫 방송 토론에서요. 그 후 저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에 대한 최욱철 후보의 입장을 듣고자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아무도 얘기할까요?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방송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가장 중대한 선거범죄의 하나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욱철 후보님으로부터 고소된 분은 이미 경찰 조사를 마쳤고 향후 법적 판단이 가려질 것입니다. 만약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그분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관련이 없는 사람이 제가 지금 말씀 제 얘기하십니까? 주도권 토론입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최욱철 후보님. 최욱철 후보께서는 즉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강릉시 선관위에서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그 자체가 혐의가 허위사실이에요, 성립된다면 그 자체가. 재판에 해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서 허위 사실이냐? 제가 선거 보존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10년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매달 제가 지금 250에서 300만 원씩 잠깐만, 그 건은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그 건은 관심이 없고요. 그거잖아요. 그거 내 얘기 들어. 그거 내 얘기 들어봐야지. 제 상호 주도권 토론이거든요. 내 얘기 들어봐야지. 잠깐만요. 사회자님. 먹튀라고 얘기했어. 사회자님, 제 주도권 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고 계신데 답변하잖아요. 틀렸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네,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잖아요. 네, 네. 질문을 그러면 한 가지씩 네, 끊어서 말씀하세요. 하십시오. 한 가지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정확하게 저와 그 내용 관계를 얘기하는 때문에 겁니다. 먹튀란 내용을 썼기 때문에 네네. 그게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지금. 다시 그럼 알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뭐냐면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요건은요. 저와 그 지금 최욱철 후보님이 실명을 거론한 분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없다 그러면 최욱철 후보님이 얘기하는 회유 포섭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고요. 그러면 바로 그 즉시 허위사실 공표죄가 됩니다. 그런데도 무슨 불구하고 말씀인지 내가 아시죠? 답변할게요. 자, 제가 여기까지 그런데도 하고요. 불구하고 사진을 같이 찍고 그거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올림픽 홍보라고 그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리고 이 사진을 정도 한두 하고요.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찍은 게 이건 그게 제가 어떻게 제 주도권 토론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저 이 정도로 최욱철 하고요. 의원님 자제하시죠. 다음에 네. 하시고 네. 공약의 실천 가능성 문제와 관련해서 삼선 국회의원 출신이 묻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뭐죠? 예?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뭡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지역 사업을 열심히 하고 네. 국가를 위한 정책 네. 일에 도모하는 겁니다. 네, 예산과 법률을 만드는 게 법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무입니다. 국회의원은 최욱철 후보는 국회의원 3번 하는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이 14대 0건, 15대 0건, 그동안에 18대 들어와서 단 3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 정말 열심히, 시장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 주도권 시간입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14대 기록을 15대 찾아봤습니다. 18대 를 지난번에 위해서. 이게 최욱철 후보님 3년 동안 3번 국회, 3년이 아니죠. 6년 동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한 속기록 전부 다고요. 황영철 의원이 18대 때 전반기에 한 속기록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질의 얘기를 저번에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할게요. 모든 국회의원이 다 나름의 질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 오래 있었지만 법안 0건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선거 준비만 한 게 아닙니까? 3번이나 국회의원 하면서도 일을 안 했는데 얘기를 위해서 지역을 위한 제 일을 주도권 토론입니다. 아까 얘기한 지금 대로 답변, 그렇게 밝힌 대로 네, 내용대로 최욱철 얘기를 후보님, 했습니다. 사회자님 공정하게 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시장이 되어서 잘하겠다는 게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후보님의 14대, 국회의원 임기 15대, 발언한 내용 다 18대 있습니다. 한 일에 대해서 확인하고 얘기합시다. 예? 아무리 봐도 강릉을 위한 발언이 많지 않았습니다. 딱 2건. 올림픽 그 월드컵 유치되고 실패한 거 그거 하고 지난해 그러니까 내가 14대, 15대, 18대 일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하자. 이런 네.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민감한 질문들이 오가면서 다소 좀 언성들이 높아지셨습니다만은 좀 이제 차분하게 마지막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위를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기회 또 유권자들께서는 아마 여기저기서 들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릉을 비롯한 영동권에도 그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신설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강릉의 젖줄 남대천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수력발전 재개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최근 생각도 다양하게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석탄 화력발전과
수력발전 활용에 대한 후보들의 찬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최욱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강릉시 사회 공감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은 환경 보전과 지역 개발 모두 중요하다는 의견이 52.8%에 달합니다. 지역 개발이 더 중요하다 25.5%, 환경 보전이 더 중요하다 15.9%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과 청정 강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두 가지 사안이 정말로 중차대합니다. 저는 석탄 화력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조건부 찬성의 입장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OECD 기준을 반드시 통과하고 발전소가 강릉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은 전문 연구 결과가 제시가 되고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찬성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다음 최재규 후보입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환경 변화와 도시 발달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강릉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강릉시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강릉시 전기자동차는 2017년 기준으로 136대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2%의 강릉시 계획입니다만은 저는 2022년까지 5%를 이상을 앞당겨 확대를 목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학교의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방지망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발전소 건설 백지화보다는 강화된 환경 기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환경 문제인데요. 그게 바로 라돈입니다. 지난해 환경부의 전국 9개 도시에서 검출된 사항의 강릉이 최고 높은 순위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폐암 유발을 하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릉시가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에 위하여 반드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한근 후보 답변 시간입니다. 1분 네, 30초입니다. 지금 석탄 화력 발전하고 수력 발전 두 개의 찬반 입장을 물어주셔서 일단 저는 일관되게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찬성을 얘기를 했고요. 수력 발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력 발전은 지금 오봉댐 옆에 있죠. 그래서 도암댐 물을 가지고 받아서 남대천으로 흘려보내는 게 이제 수력 발전의 얘기인데요.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는 지금 우려하시는데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미세먼지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사실은 시민들을 호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영흥 화력 발전 5, 6호기와 같은 수준,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죠. 지금 법규가 금년에 7월 1일에 작년 2017년 1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요. 여기보다도 아닌 화력은 약 절반 정도에 해당이 돼서 얼마든지 규제의 문제로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상당한 진척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어려우니까 보다 규제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게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는 수력 발전의 문제는 도암댐의 수질 문제와 이제 직결되어 있습니다. 2급수가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판결이 지난번에 국무총리 주재로 판정이 나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김중남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석탄 화력 발전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사람이 먼저고 우리 시민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우리 이제 삶의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모 후보자께서 전기자동차 라돈 조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석탄화력발전소 수용한다. 앞뒤가 본말이 전부 다 전도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한근 후보가 얘기하시는 대단히 낮은 기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백지화 추진위원회 시작하자마자 그냥 하겠다고 하던 이 에코파워가 바로 그날 기자회견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갑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 변경됐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이미 석탄화력발전소 LNG로 전부 다 변경된 사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에버랜드급의 가족형 테마파크, 또는 태양광 발전, 제3의 대체산업, LNG, 스마트팜 밸리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강동면에 반경 5km밖에 안 되는 그곳에 계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찬성, 강시 전체가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와 함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네, 네 분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어느새 예정된 120분의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유권자들에게 하지 못한 말씀이 있거나 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순서에 따라서 마무리 발언 시간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 드릴 거고요. 순서에 따라서 최재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강릉은 올림픽 성공 개최와 KTX 개통으로 많은 현신과 함께 관광객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SNS와 방송을 통해 입소문이 난 음식점과 관광지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마케팅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뜻하지 않은 교통체증으로 신기와 불편한 시민들도 계십니다. 소비도시 강릉, 관광도시 강릉의 명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비가 예상되는 경기장을 활용을 서둘러야 합니다. 남북철도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 교통과 물류 중심축을 구축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훌륭한 인재가 모여드는 도시 명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일부 매체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당 위주로 진행되는 조사 방법에서 무소속 후보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저 최재규를 선택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최재규를 지지해 주시면 최재규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힘내도록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한근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자정이 지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떠한 근거 없는 음모와 비방에도 당당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루어내어 시민 모두가 승리하는 선거혁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한 표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기호 2번 저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강릉시장은 강릉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홀어머니 가정의 장남으로 가난 속에서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눈물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이번에 저는 선거 비용까지도 시민과 함께 하고자 인터넷으로 단 하루 만에 선거 비용 전액을 모금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시민 여러분께 눈물겨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항상 강릉이 궁금했습니다. 국회에 있을 때도 외교관을 할 때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것이 불편한지 늘 궁금했습니다. 열심히 준비도 했습니다. 이제는 일하고 싶습니다. 원주 춘천은 이미 40만을 향해 커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넉넉하고 30만 시민이 행복한 강릉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4, 제5가 아닌 제1강릉의 자부심을 찾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깨끗한 강릉, 깨끗한 인물, 기호 2번 김한근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김중남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15년 전 공직사회 개혁만이 강릉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번의 해직을 겪었고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저는 100만 공무원의 대표 노동조합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위원장을 하는 어마어마한 영광도 얻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강시장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를 넘어서 석탄화력조 발전소 백지화에 대한 활동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우리가 촛불을 들면서 우리는 촛불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감히 요청드립니다. 촛불시장, 시민시장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욕심내지 않고 시민의 불편을 경청하는 낮은 자세의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도시의자하지 말고 보도블록 교체하지 말라던 옥계의 어머님, 주문진 주차장 문제, 먹고 살아가는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시던 주문진 식당 사장님, 강시에서 철거 공문 나와 정말 힘들다고 저를 붙들고 눈물을 글썽이던 중앙시장의 닭튀김집 사장님, 제가 그런 것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공정하고 더 평화로운 상식의 강릉, 촛불의 꿈, 시민의 꿈 함께 만들어갈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제일 강릉의 꿈, 김중남을 선택해서 함께 위대한 강릉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최욱철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세계소의 강릉으로 도약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하여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강릉은 시민의 힘으로 위대한 남북 평화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꿈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릉은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게 될 동해권 에너지 자원 벨트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강릉선 KTX 활성화와 수서발 강릉 고속철도 확충을 통해 수도권 및 서해안 산업 물류 교통 벨트와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강릉을 한반도 신경제 지도 동해안 시대의 중심으로 만드는 데 최욱철이가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충고를 가슴으로 담아 머리로 풀어내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충고를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소통하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욱철의 장점인 청와대와 정부와 국회와 소통이 잘 되는 것입니다. 강릉 시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오직 강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릉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시민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로운 정책도 여러 가지 제시가 됐고요. 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강릉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행복한 강릉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6월 13일 꼭 2주 남았습니다. 귀중한 한 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 참가한 네 후보들 수고하셨습니다. KBS에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한 토론 방송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연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모두 12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릉시장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방송은 KBS 강릉방송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